네, 안녕하세요. 무역안보관련 정책연구팀의 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순서로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제 품목 분야에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과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설된 FDPR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밖의 내용, 개정된 내용들 설명드리고 엔티티 리스트의 등재자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 품목 신설 및 강화입니다. 네, 이번 올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2월 2일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22년도와 23년도에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고요. 이번 조치는 그 해당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통제를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서 대규모 AI 시스템과 첨단 컴퓨팅을 군사 현대화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중국의 노력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보시면 그간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22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고성능 반도체 칩 관련한 통제가 시작이 되었고 특정 소수의 반도체 제조 장비의 통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DPR도 1종을 확대하고 2종을 추가하는 등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3년도 10월 달에 반도체 칩의 통제 대상국을 기존의 중국에서 40여 개의 우려 목적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특정 제조 장비에 국한되어 있었던 제조 장비 통제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의 통제 범위에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이제 통제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쪽도 기존에는 이제 전공정 위주의 제조 장비 통제였다고 하면 그 밖에 이제 제조 장비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DPR의 2종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미국 EAR 상의 컨트리 그룹 표인데요. 일단은 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목적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어로 D5 플러스 M이라든지 A5, A6 국가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사전에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D5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국가 그룹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A5 국가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통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메모리 대역폭 그 밀도가 2GB per sec per 밀리미터 제곱을 초과하는 HBM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양을 좀 만족한다면 그 DRAM IC라고 하더라도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발표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전 세대의 HBM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지정한 그 무기 금수국 D5 플러스 M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로직 칩과 같이 함께 패키징된 경우에는 그 패키징된 제품이 그 첨단 칩 제조 그 통제 기준의 그 사양을 미치지 못한다면 HBM 자체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 단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로직 칩과 함께 패키징되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허가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 예외 사항으로는 대역폭 밀도가 3.3 미만인 HBM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그 패키징 사이트로 직접 수출되고 그 수출된 HBM과 패키징된 HBM의 그 수량을 추적하는 데에 뭐 보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을 좀 만족을 한다면 허가 예외를 적용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일반 허가를 두었는데요. 그 D5 플러스 마카오 국가로 가는 그 국가 내에 있는 그 첨단 칩 제조 시설, 생산 시설의 유지 목적으로만 HBM을 보내는 경우에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목적이 확정이 된 경우 상위 제품으로 포함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 목적이 확정된 경우에, 그리고 그 상위 제품이 첨단 제조 그 첨단 사양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임시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첨단 컴퓨팅 FDPR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이제 HBM까지도 포괄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컴퓨팅 FDPR 조항을 한번 보시면 미국 이외의 해외 제품도 특정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한 경우에, 그리고 또는 그러한 플랜트나 장비에서 생산된 경우에 D5 플러스 마카오로 수출하면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범위에 그 HBM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존에 이제 첨단 칩으로만 좀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HBM까지도 포함이 됨으로써 이번에 첨단 컴퓨팅 FDPR이 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첨단 반도체 장비 통제를 확대해서 열처리, 계측 장비 등과 같이 새로운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첨단 칩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3B993과 3B994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추가를 한 바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두 번째 발표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쪽 허가 정책은 3B993, 994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 리스트 각주 5로 갈 때 이제 허가가 필요하고, 등재자별로 허가 정책이 좀 다르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거부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첨단 제조 장비로 분류되는 3B001 같은 경우에는 D5 플러스 마카오로 갈 때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EAR 적용 대상 품목이 그 CCL의 통제 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FDPR에 대한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단계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R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FDPR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FDPR 2종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엔티티 리스트 각주 5로 지정된 등재자 이하 FN5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FN5에 관련되어 있는 FDPR이 신설이 되었고, 반도체 제조 장비 쪽 이하 SME FDPR로 지칭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두 건이 신설이 되었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드 미니미스 룰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FDPR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투입된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는데, 거기에 두 가지에다가 이제 플러스 한 가지 더 조건이 개정이 추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 1번 보시면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일 경우 해당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해외 시설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까지 통제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후자 2번에서 생산된 제품, 특히 IC 칩
과 같은 것들을 피지컬리 포함하는 경우에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로 추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FDPR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기술이나 뭐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느냐라고 해서 physically incorporated의 개념과는 좀 상이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오히려 드미니미스 룰에서 보던 개념인데, 이번에 그 FDPR과 드미니미스 룰이 좀 합쳐지면서 좀 보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뒷단의 설명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FDPR 이번에 신설된 2종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에 상응하는 드미니미스 룰, 그 0% 룰을 좀 추가하게 된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FDPR 2종에 따르면은 아래의 4가지 케이스가 미국의 통제 대상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장비 기업 A사가 한국 소재 공장에서 미국 대상의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과 미국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가 특정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미국산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 제조 기업 A사가 미국 통제 대상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서 구축한 한국 소재의 공장 시설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 또 미국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FDPR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반도체 장비 기업 A사가 통제 대상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서 구축한 해외 공장 시설에서 생산된 부분품, IC 칩 등을 탑재해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인 경우에도 통제 대상이고, 마지막으로 그 A사가 통제 대상인 미국산 부분품을 탑재해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 이것도 이제 드미니미스 룰 0% 룰을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케이스가 모두 반도체 미국산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DPR 해당 여부 확인하는 절차는 이론상으로는 이러한데, 일단은 FDPR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품목 요건과 목적지와 거래자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만 FDPR을 통해서 미국산 EAR 적용 대상인지가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품목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품 제조 시에 사용한 기술이 통제 대상 기술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한 생산 제품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통제 대상 품목이 통제되는 목적지와 거래자에게 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두 번째 초록색 항목이 그나마 좀 판별하시기가 수월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월하신 것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된 2가지 FDP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ME FDPR입니다. 그래서 제조 장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특정 통제 번호 그 3B001과 3B002 일부 특정 번호에 대해 해당하는 외국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D5 플러스 마카오를 목적지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 FDPR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미니미스 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드미니미스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미국산 IC 칩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건을 한번 보시면 여기 품목 요건과 목적지 거래자 요건을 2가지 모두 다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품목 요건에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으로 생산된 직접 제품, 완제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D5 플러스 마카오를 목적지로 함을 아는 경우에 이 FDPR에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선 1, 2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FDPR 조건이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장비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
하는지, 그래서 뭔가 미국산 IC 칩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된 제품, 완제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특정 번호라 함은 여기 나와 있는 3B001과 3B002 일부 통제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ME 그 FDP 허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D5 플러스 마카오를 목적지로 하거나 D5 플러스 마카오에 본사를 둔 업체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도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A5, 6에 본사를 둔 업체가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승인 추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ME FDPR 같은 경우에는 허가 요건 면제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각 품목에 대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면제국 지위를 좀 부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제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 허가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M5 FDPR입니다.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의 각주 5번에 따르면 아래의 그 표 안에 있는 그 16개의 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5를 목적지로 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이 FM5 FDPR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M5 FD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통제 번호에 해당하는 외국산 반도체 장비를 FN5와 관련되어 있는 그 수출자로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통제 번호는 3B001, 3B002, 903, 991, 992, 993, 994 이런 통제 번호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드미니미스 규정에 따라서 미국산 통제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통제 대상이 됩니다. 동일하게 드미니미스 0%가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 요건도 아까 SME FDPR과 똑같이 3번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외국산 직접 제품은 특정 번호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제품을 그 FM5가 생산 구매 주문한 부품품 장비에 편입되거나 이 등재자가 거래 관련자인 것을 아는 경우에 이 FDPR을 적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M5 FDPR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에 허가를 부여할지 이 허가 요건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실 때에는 이 해당 표에 이 박스 채워져 있는 요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출과 재수출일 경우에 FM5에 해당하나 면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국가,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통제 품목 3B993을 여기에 이제 3B993을 수출을 하는데 해당 품목이 관련 국가 내에서는 상응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과 재수출 시에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B99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3B994의 품목을 FM5 FDPR에 해당될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 밖의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치홀 통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D램과 관련해서 첨단 노드 IC의 정의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노드 IC라고 하는 그 개념은 캐치얼 통제 시에 필요한 이제 개념이고요. 첨단 노드 IC 설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HBM과 같이 메모리 장비가 통제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첨단 노드 IC 그 정의 범주에도 그러한 메모리 HBM과 기타 메모리 장치들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개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런 HBM과 메모리 장비들이 변경 전의 기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통제 품목과 FDPR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 용도 통제 조항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칩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는 그 이번 통제 조치로 추가된 그 ECAD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3D993, 3D994 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D5 플러스 M의 첨단 노드 IC 설계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종 용도 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칩 관련해서는 HBM이 D5 플러스 M 본사를 둔 기업을 위해서 그 국가 외로 가는 경우에 통제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SM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공정 장비 개발 위주로 최종 용도 통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외의 장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최종 용도 통제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키도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키라든지 이제 라이센스 키를 통해서 뭔가 통제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통제 조항에 동일하게 ECCN으로 통해서 통제됨을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키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통제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리스트를 개정해서 등재자를 확대하였는데요. 중국의 그 군사 민갑 융합 전략을 지원하거나 중국의 첨단 노드 IC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140여 개의 업체를 EL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예외를 사용할 수 있는 RFF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하였는데요. EL 등재자 중에서 허가 정책란에 그 740파트의 26과 관련 명시되어 있는 자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는 RFF를 허가 예외 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한 기업만 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시설로 그 첨단 노드 IC가 아닌 IC를 비첨단 노드 IC를 생산하기 위한 레거시 장비라든지 레거시 품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품목이 이제 이렇게 첨단, 비첨단 제조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면서 이제 그 엔티티 리스트에 740.26조가 기재된 경우 아까 그 명시되어 있는 그 한 개 기업입니다. 그 한 개 기업으로 이렇게 기존 시설들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허가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수출 통제 이외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준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FDPR 통제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에 이제 여기에 통제 규정인 드미니미스 룰이라든지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 통제 등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안보관리원회 상담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배포해드린 가이던스에 이슈 리포트 22년부터 4년까지 이슈 리포트가 좀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FAQ도 저희가 상세하게 담아 놓았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의응답은 두 번째 발표까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앞에 발표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수통제 품목 관련해서 저희 무역안보관리원회 정치연구팀의 김주현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설명의 두 번째 발표는 이번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품목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의 품목이 어떤 통제 번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A 국가로 가는데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입니다. 따라서 금일 발표는 신규 통제 품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어떤 품목이 어디로 갈 때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국가그룹 D5 플러스 마카오 국가로의 수출, 재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설명 시에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국가그룹 D5 플러스 마카오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통제번호에 해당 국가들로 수출 시에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요? 현재 슬라이드 하단에 많은 통제번호들이 기재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3B001과 3B002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B001과 3B002는 첨단 반도체에 해당되는 장비로 흔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노광, 식각, 세정, 증착 등의 장비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통제번호가 어떤 기술 사양을 가진 장비를 의미하는지는 이어서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프린트 노광 장비입니다.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나노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현재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사진 현상 방식의 미세화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기술로서 스탬프로 누르듯이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나노 구조물을 전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통제 품목인 EUV 장비는 웨이퍼에 화학약품을 도표한 뒤에 EUV를 그 위에 쏘아 패턴을 새기는 형식인 것에 비해서 신규 통제 품목인 임프린트 노광 장비는 패턴이 새겨진 스탬프를 웨이퍼 위에 도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즉,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웨이퍼에 찍어내듯이 각인하는 제품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할수록 성능이 좋으면서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위한 장비인 임프린트 노광 장비도 근본 통제 품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오버레이 정확도 값에 따라 3B001.f.5와 3B993.f.2로 구분되어 통제됩니다. 같은 품목군이지만 기술 사양에 따라 3B001인 경우 한국에서 국가그룹 D5 플러스 마카오 국가로 갈 때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되고 3B993인 경우 엔티티 리스트 풋노트 5로의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해당 장비가 어떤 통제본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UV 패턴 형성 장비는 EUV 노광을 사용하여 패턴을 재형성하거나 트리밍하여 전체 패턴을 개성하는 데 사용되는 증착 또는 제거 공정을 위해 설계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싱글 EUV 패턴을 프린팅한 다음 해당 장비를 사용해 패턴 형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길게 늘려 소자 간 간격을 줄이고 패턴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 패턴은 싱글 마스크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설계 비용과 복잡성이 줄어들고 더블 패터닝 정렬 오류로 인한 수유 저하 위험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의 센츄라 스커프터나 매그넘 품목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TSV 비등방성 건식 식각 장비입니다. 식각 장비의 경우 등방성, 비등방성, 유전체,
등에 따라서 통제번호가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통제번호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 설명에 앞서 시각장비 앞에 붙는 TSV와 비등방성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V는 웨이퍼와 웨이퍼, 칩과 칩을 쌓고 구멍을 뚫어 관통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D램을 켜켜이 쌓아서 HBM을 만들 때 사용되며 HBM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은 역할로 불립니다. 이어서 비등방성은 시각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하며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서 원하는 패턴을 형성할 때 시각 진행 방향이 모든 방향이면 등방성, 수직 등 특정 방향이면 비등방성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즉, TSV 비등방성 건식 시각 장비는 HBM과 같은 첨단 패키징을 위해 TSV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특히 에칭 속도 향상과 균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과 수율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3B00 1.3.3 품목의 경우 C.3.C에 기재된 통제 기준이 다른 시각 장비의 통제 기준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율을 극대화시키려면 모든 비하가 균일한 높이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데 유입되는 웨이퍼의 두께가 웨이퍼 전체에 걸쳐 또는 한 웨이퍼에서 다른 웨이퍼로 변하는 경우 이러한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웨이퍼 연삭 후 웨이퍼 두께 변화를 위한 보정 프로세스인 공정균일성 튜닝 기술이 필요하고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웨이퍼 간 실리콘 두께 변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3.C 통제 기준을 보면 웨이퍼 두께 변화를 보정을 위한 공정균일성 튜닝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SV용 시각 장비는 앞서 설명드린 TSV와 구리 충진에 사용되며 쉽게 말해 HBM의 신호 전달을 위한 사전 배선 작업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최근 HBM 입출력 인풋 아웃풋이 2048개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당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표적으로 랩리처지사의 신디온 제품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텅스텐 물리기상 증착 장비입니다. 텅스텐 관련 장비의 경우 ALD, CVD 등 증착 방식에 따라 통제 번호가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통제 기준 수치가 필요한 품목인데요. 해당 장비 설명에 앞서 텅스텐 뒤에 붙는 물리기상 증착 장비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기상 증착 장비는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고 싶은 물질을 직접 날려보내 달라붙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을 증착하고 싶다면 A 물질을 그대로 기화시켜 웨이퍼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 것입니다. 즉, 텅스텐 물리기상 증착 장비는 지라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지는 고저항 라이너 및 장벽층을 저저항 PVD 텅스텐 방막으로 대체하고 고순도의 텅스텐 금속을 증착함으로써 저항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미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의 아이오닉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몰리브덴 류세륨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몰리브덴은 소재 특성상 전구체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6브라 텅스텐 대비 증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텅스텐 대비 비저항이 낮고 증착 후에 불소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반도체용 메탈 게이트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는 금속 배선 공정에 활용되는 저저항 소재인 몰리브덴, 류세륨, 몰리브덴 또는 류세륨 조합의 원자층 증착 장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SM 인터내셔널사의 시너시스 몰리브덴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고유전율 방막 증착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D램용 커패시터스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고유전 상수 유전 방막 증착 장비입니다. 즉, 작은 물리적 공간에 높은 전하의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품목으로
기존의 통제 품목인 3B001.D.15와 비교하였을 때 증착 소재의 유전율 크기가 정반대라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인계 CO2 세정 장비는 초인계 CO2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 또는 개조된 저온, 극저온 웨이퍼 세정 장비입니다. 기존의 3B001.P.3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규 통제하는 품목으로 기존에는 웨이퍼 세척 시에 건조 공정에서 표면 장력이 낮은 알코올 요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인계 유체를 사용하여 패턴 소지를 방지하는 장비가 개발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텔사의 첼레스타 STC가 해당됩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엔티티 리스트 풋노트 5 등재자료의 수출, 재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설명 시에도 계속되었던 엔티티 리스트 풋노트 5 등재자는 다음과 같으며 EAR 744의 서플리먼트 넘버 4를 통해 정확한 주소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등재자들에게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요? 현재 슬라이드 오른쪽에 많은 통제 번호들이 기재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3B993 품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B993은 비첨단 반도체 장비로 앞서 설명드린 3B001, 3B002와 달리 첨단칩뿐만 아니라 비첨단칩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통제 번호가 어떤 기술 사양을 가진 장비를 의미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통제 번호는 통제 번호 3B001.F.1 및 3B993.F.1에서 통제되는 DUV 노광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품목,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합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프린트 노광 장비와 동일한 품목군이나 오버레이 정확도 감만 상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등방성 유전체 건식 식각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앞서 설명드린 TSV 비등방성 건식 식각 장비에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품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통제 기준입니다. 3B993.C.2 품목의 경우 대표적으로 종횡비를 통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드리자면 종횡비는 종축인 밑변 대비 횡축인 높이의 비율을 의미하며 회로선 폭이 작아짐에 따라 종횡비의 값도 상승하게 됩니다. 미세화나 고밀도가 요구되는 차세대 직접 회로 제품의 경우 매우 높은 고종횡비를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B993.C.3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스 스위칭 밸브를 통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각에는 여러 가지 순차적 가스 전환 단계가 있으므로 빠른 가스 전환 값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식각 장비로 다 비슷해 보여서 모든 통제 번호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된 통제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품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품목군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통제 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각의 통제 기준까지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품목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고유전물 방막 증착 장비와 동일한 품목군이나 종횡비 값만 상이하므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리세컨드 어닐링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국소적인 작은 부분에 웨이퍼 온도를 순간적으로 빨리 올려주는 장비로 고전력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특히 레이저가 웨이퍼 표면의 원자층을 1000도씨 넘게 가열하는데 2ms, 즉 1000분의 2초가 걸리지 않아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고 수요를 낮추는 소스 및 드레인 결함을 줄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의 벤티지 아스트라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많은 계측 단계와 더 많은 정밀도가 요구되며 미세한 결함도 수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량률 감소를 위해 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러한 배경하에 개발된 검사 및 계측 장비로 노광 공정에 앞서 웨이퍼 변수를 측정하는 등 기술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까지 통세 개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본 조치로 추가된 주요 신규 통제 품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궁금증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업의 품목은 어떤 통제 번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A 국가로 가는데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였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처한 환경과 취급 품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근본 조치로 추가된 품목과 허가 정책에 한하여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3B001, 3B002에 해당된다면 국가그룹 D5 플러스 마카오 국가로 수출 시에 허가가 필요해진 것이고 3B993에 해당된다면 엔티티 리스트 풋노트 5로의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